전남 현직 단체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담양 이병로 군수는 당선 무효형을, 한평 이상익 군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유경숙 강진군 의원에게 민주당이 당원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3차례나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성들의 정책 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었던 순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환승 계획이 추진됐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무원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진군 의회 유경숙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원회는 강진군 의회 유경숙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여 만입니다. 당시 유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증거 자료와 피해자 진술,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재보궐선거 등 여러 사안이 겹친 데다 법적, 정무적 판단을 종합하는 과정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인 만큼 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징계가 유 의원의 의정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내년 민주당 공천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 다만 유 의원이 징계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미뤄집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윤리위원회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남의 현직 자치단체장 2명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를 놓고 희비가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13일 선거운동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로 담양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항소심에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고 담양은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광주지법 모포지원은 13일 수의계약 청탁업자에게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한평군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증거 부족과 양복이 뇌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송광과 나간 지역 장거리 운행과 배차 간격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심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간선버스를, 읍면에서 각 마을까지 지선버스를 운행하는 환승 계획을 도입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설명회 결과 읍면 지역 주 이용층인 고령 측의 환승 불편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운수업체, 종사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재검토하고 노선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 친화도시 들어보셨나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성 친화도시로 3차례나 지정된 여수에서는 정작 여성들의 정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정유와 화학 분야 국가산업단지가 운영되는 여수.
여수시는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과 글로벌 관광도시 달성을 위한 비전 설계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시책을 점검하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살펴봤더니 여성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위원 25명 가운데 위촉직은 19명으로 남성이 14명, 여성이 5명입니다. 여성 비율 26%로 정부가 규정한 여성 위촉직 참여 목표치인 40%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처럼 여수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가운데 여성 참여가 낮은 곳은 모두 96곳. 전체 위원회의 약 60%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수시의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전남 지역 평균인 4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2009년 국내 여성 친화도시 2호로 지정된 뒤 재지정을 이어왔지만 여성들의 정책 참여는 뒷걸음치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성인재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성인재 정보를 수집해 인적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가족과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현재 한 40명 정도 구축이 돼 있고요. 올해는 한 100명까지 확대를 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수립을 목표한다던 여수시. 헛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한 쇄신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가 오는 15일 무안공항 분향소 앞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제 합동 위령제를 거행합니다. 위령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를 위한 행사로 헌화와 분향, 추모사, 합동 위령제,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유가족의 사후 지원과 추모공원 건립 등 특별법 제정에 적극 대응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 일부가 사고 48일 만에 유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13일 무안국제공항에 보관 중이던 희생자 시신 일부를 수습당국에게 인도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 일부를 받은 유족들은 광주에서 화장 작업을 한 다음 담양의 한 추모관에 희생자들을 안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22 서경호 침몰 후 열일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해양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에서 발효된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서 경찰 인력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꾸려진 수색조를 투입해 거문도 해안가를 집중 탐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경호 실종자 가족들은 선사 측에 잠수사 투입과 선체 인약을 요청했지만 선사 측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40분쯤 고흥 포두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 2대가 충돌해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흥경찰은 한 트럭 차량이 커브길을 주행하다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음주자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전남 영암의 지붕 개량 공사 과정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은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당시 50대 작업자 A씨가 지붕 개량 공사 과정에서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살피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6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창고형 건물에서 지붕 개량 공사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317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84만 원 이하라면 복지로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청소년 부모는 93가구였으며 1억 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남도가 변동성이 큰 마늘과 양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와 농협, 지자체의 협업으로 자율적인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농가 조직화 교육, 공동선별, 유통시설, 장비 구입을 지원하며 2년 동안 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보장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13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문화예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열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5조 1항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신안군이 공공기관이 주도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2일 부유식 해상풍력 공공주도 단지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전 인허가 검토를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적합한 지역과 설비 형태, 발전단지 설계에 대한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번 용역 과정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이 가능한 규모는 2,3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약 10기가와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안 송공항과 병풍도를 오가는 공영 여객선이 취항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2일 앞해 송공항에서 공영 여객선 취항식을 열고 섬 주민은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의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 여객선 도입을 도입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공영 여객선은 슬로시티 5호로 167톤급 차도선이며 최대 184명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운항 구간은 12사도 관광지이자 맨드라미 축제가 열리는 증도 병풍도를 기점으로 당사도와 소학도, 매화도 등을 경유하게 됩니다.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누적 매출이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021년 10월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해 평균 30억 원 규모의 매출 실적을 이어왔고 지난달 말을 기해 100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용객은 38만여 명 규모로 현재 600여 농가에서 참여해 품목 800여 개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이 지난 11일 완도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여객선 항로 인근에서 불법으로 김양식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사범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6명은 지난 11일 청산면 인근 해상에서 많은 양의 김을 채취하기 위해 김양식 시설물을 최소 5줄에서 최대 58줄까지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불법 양식장 시설물 설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완도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고려 청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53회 강진 청자축제를 엽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요지 일대에서 열리고 물레성형과 청자 탁본, 청자 발굴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